자, 이번에는 어쩌면 이 강의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주제, 코딩하다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벌레가 우리에게 그 디버깅이라는 말에 나오는 그 버그예요. 최초의 버그입니다. 벌레죠. 버그라는 단어는 벌레라는 뜻이고, D가 이제 제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버그면 이제 벌레 제거하는 거죠. 근데 오류를 잡는 게 왜 벌레를 제거하는 거냐? 이제 요 연구일지 쓰신 분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벌레가 70번 릴레이 기판에 껴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이분 성품은 제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First actual case of bug being found. 그러니까 벌레 때문에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이제 그 개념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인 문제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거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초보자 대상 강의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와,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겪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짜 점 하나 더 찍고 덜 찍어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날려먹은 적 많아요. 정말 정말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 인생이 지연된 주범은 그런 간단한 오류들이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황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냉정하게 접근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될 때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실습하는 학생들 이렇게 뒤에서 뭐 안 돼요 하고 말하기도 전에 보면 안 될 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두뇌가 뭐 뛰어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틀려봐서 그래요. 세마이콜론을 빠뜨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세마이콜론이 빠져 있으면 본능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뭔가 어디선가 뭐 이상해, 허전해, 답답해, 뭐 그런 느낌이 솟아납니다. 아주 숙달되어 있는 상태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코딩하시는 건, 저는 코딩을 배우시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편하고 즐겁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좀 숙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황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아웃풋 창을 읽으세요. 아웃풋 창 읽으세요. 그리고 한글판에선 이게 아마 번역이 돼 있을 텐데 일부 번역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세마이콜론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마이콜론이 빠졌거든요. 보시면 syntax error missing semicolon before return, 리턴 전에 세마이콜론이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말이 좀 꼬여 있죠. 직접적으로 여기 엔드라인 뒤에 세마이콜론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는 컴파일러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미래에는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제가 할 때는 이것도 안 잡아줬어요. 이런 메시지 제가 없어가지고 막 뒤지면서 막 헤매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예 이 빨간 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전후에 어딘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선 잘 안 보여요. 근데 냉정하게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보입니다. 그때는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여러분들이 고급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에도 오류가 생기면 개발 환경이 알아서 잡아주는 코딩 버릇을 키우실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 개발 환경을 사용해라. 문제가 있으면 얘가 미리 잡아주는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좋다라는 거 정도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검색하세요. 검색.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구글로 검색하세요. 뭐 저는 뭐 네이버도 좋아하는데, 네이버는 정말 최후의 순간에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판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시면요, 아웃풋 윈도우를 그냥 긁어가지고 올리시면 대부분 찾아줘요. 찾아줘요. 그래서 에러 2143, 이거 C 컴파일 에러 2143이 뭔지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택오버플로우닷컴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뭐 질문이 아주 몰려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오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검색을 했더니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 사용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아웃풋 윈도우를 봐라.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살펴봐라. 그 다음에 이 검색 엔진 사용하는 것도 자꾸 보다 보면 사용하는 요령이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대의 프로그래머들은 검색 엔진, 인터넷과 떨어져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수단이 그래도 안 된다. 난 영어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커뮤니티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징크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 질문글을 올리면은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질문글을 올리다 보면은 문제가 정리가 돼요. 반대로 커뮤니티에 질문 올리실 때 질문 몇 번 올려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도 답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질문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질문을 올려야 된다, 이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실은 뭐 그런 과정 거칠 필요도 없이 남에게 질문을 할 것처럼 내가 스스로 질문을 정리해보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커뮤니티에 글 올리시는 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글 올리면은 뭐 질문을 이렇게 올려요 막 이러면서 막 타박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댓글도 안 달아요. 그런 분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언젠가 보니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뭐 질문을 이따위로 올렸냐 하면서 뭐 엄청나게 악플이 달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그 스택 오버플로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정말 뭐 내가 끈질기게 해본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규칙에 맞춰서 질문을 다시 올리고 하겠죠. 뭐 그러다 이제 뭐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규칙에 맞춰서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 질문들이 대부분 이미 누군가 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그 의사소통을 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이 또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써놓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어릴 때 굉장히 빨리 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코딩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입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들 뭐 컴퓨터공학과로 진학을 하시더라도 대학 진학한 후에 코딩을 공부하신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코딩 연습을 재미삼아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혹은 뭐 하시더라도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묘하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환경이 안타깝다고 느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그걸 극복하고 모든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좀 뜻이 맞는 친구하고 공부를 같이 하세요. 좀 얘랑 하면은 얘도 나도 재미로 코딩 배우고 싶어, 혹은 나 게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다음에 나는 뭐 페이스북 만들 거야, 뭐 이런 친구가 있다면은 슬슬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같이 하세요. 그럼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친구도 대부분 같이 생겨요. 절대로 누군가 한 명이 막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아요. 혹은 나는 막 여기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친구는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쓱 잘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냥 물어보세요. 나 도와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친구가 대답을 해주는 건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뭔가 물어본다면은 그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나는 이거를 공부하고 지나갔구나 라는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코딩을 잘하고 천재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걸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절대로 혼자서는 근사한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니면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노력이나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남과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을수록 주변에 여러분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낮아지겠죠. 말을 좀 돌려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 실력을 끌어올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명심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뭐 친구에게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그걸 귀찮다, 아유 얘는 이것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